최근 들어 특히 9월달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한 번 빼고 대부분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9월달 증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투자 전략을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8년도 9월 마이너스 0.8, 19년 9월 플러스 0.5, 상승이라기보다 보합이죠. 20년 9월 마이너스 5.2, 21년 9월 마이너스 5.3, 22년 9월 마이너스 10.5, 23년 9월 마이너스 5.8. 사실상 최근 6년 동안 보합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냥 9월이면 하락이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하지만 미국 대선해로 그 범위를 좁혀보면 조금 다릅니다. 9월달, 사실 상승 가능성이 아주 큰 달은 아니지만 가장 좋았던 건 물론 5월, 6월, 8월, 11월, 12월입니다. 대선이 11월 달에 있음을 가정하면 그 전까지 남은 현재 9월과 10월,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통계적으로 세워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이전 시나리오도 통계와 달랐다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단 통계 자체로만 봤을 때 9월달은 급등의 기간은 아니었다. 대선해로 봤을 때. 대선이고 뭐고 그냥 평균적인 9월달 통계로 봤을 때는 사실상 좋지 않았다. 거의 100% 하락이었는데 최근 6년간은 이걸 대선해로 좁혀봤을 때는, 자 2008년부터 볼게요. 2008년 마이너스 12, 12년 플러스 1.6, 16년 플러스 1.9, 20년 마이너스 5.2. 최근 16년 동안 대선에 총 4번을 봤을 때는 4번 중 2번 상승이다. 하지만 2008년 같은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시스템 위기의 한 가운데였기 때문에 일단 배제할게요. 그렇다면 이 3번 중에서 2번은 약상승, 1번은 마이너스 5%가 넘는 하락, 3번 중에 2번은 상승했었다. 구조적 위기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봤을 때 최근 6년간의 통계보다는 조금 낮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9월달은 최근 추세 좋지 않지만 대선 해로 좁혀놓고 본다면 최악의 월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 또한 9월달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여러가지 근거 중에서 먼저 첫 번째가 미국 경제, 특히 GDP 전망치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래 2분기 GDP가 속보치 2.8이었죠. 여기가 2.8이었는데 잠정치가 3%로 0.2가 상향됐어요. 골드만삭스 또한 3분기 GDP, 이 다음 분기죠? 이걸 2.5로 전망했는데 2.7로 높였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음 3분기와 4분기, 현재와 유사한 그런 수준의 경제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이 GDP 전망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금리 인하 국면, 그리고 대선이 엮여있는 국면에서는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기는 쉽지 않다. 제가 일단 9월 증시를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일단 8월달 증시를 한번 볼게요. 8월달 한 달간의 움직임인데 7월부터 나왔던 폭락, 8월 초까지 나왔던 그 폭락이 8월 중에 모두 다 회복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9.3 상승, 브로드컴 10.75 상승, 일라이릴리 15.3 상승, 월마트 10%, 코스트코 9%, 버크셔서웨이 10%, JP모건 8%, 넷플릭스 12%. 상승률이 매우 높았죠. 가만히 있었으면 다 회복한 한 달이었다. 그렇다면 7월 중에 나왔던 이 폭락이 얼마나 좋은 매수 기회였는지 우리가 새삼 다시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 PBR 0.8배 구간, 그냥 주워 담으면 무조건 돈 버는 자리.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능이나 심리, 공포가 아니라 그냥 밸류에이션으로만 접근을 했을 경우 실제 S&P 500 그리고 나스닥, 이 자리 제가 굉장히 싼 밸류다, 모아가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이때 포함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증시는 다소 비싼 감이 있지만 코스피, 특히 코스피는 쌌다, 매우 싸다. 그리고 급등. 그래서 저는 차라리 9월달에 조금 눌림, 조정이 세게 와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사실 생각보다 깊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이번 달 8월달 월봉이 마감을 했습니다. 8월달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하락했던 이 구간이 모두 아래 꼬리가 되면서 이런 장대 도지 형태, 그것도 양봉이죠.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5위평, 12평, 제가 캔들이 여기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 마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급반등이 나온 이후에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서 마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하락분을 다 되돌리고 양봉 마감까지 했습니다. 마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9월달에 캔들이 다소 눌리더라도 다시 양봉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 일단 월봉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뒤에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월봉입니다. 코스피도 사실 S&P 500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상승률이 낮죠. 상승 하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사실 큰 실효는 없었던 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코스피도 지금 물론 8월달 봉 마감이 S&P 500보다 미국 증시보다 좋진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피를 지금 4시간 봉으로 조금 확대해서 본다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 기존의 이 하락 추세를 일단 올라타 있는 상태고, 여기서 눌림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오히려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는 달러와 원달러 환율,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이번 2024년 9월달 또한 폭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9월달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할 자리를 주지 않고 올려버릴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서서히 코스피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전략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미국 대선의 주가의 경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9월달, 10월달 안 좋다가 그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이었어요. 이게 평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흐름이 사실 올해의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괴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반드시 이게 통계적으로 갈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보기보다는 이번만의 특수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설령 눌림이 좀 오더라도, 이 구간에 눌림이 오더라도 결국 그 다음 흐름이 상승이라면 우리에게 지금 특히 조정이 조금이라도 와준다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다음 상승을 대비한 눌림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고요. 일단 8월 복마감이 괜찮았다, 눌림이 오더라도 재상승 가능성이 보여지는 구간,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주도주가 변동될 수 있는 구간, 실제로 현재 빅테크가 반등한 이후 금리 인하 수혜주, 배당주 이런 것들 반등폭이 매우 컸죠. 엔비디아 주도주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 돈이 약간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는 다시 금리 인하 수혜주가 힘을 좀 일정 기간 낼 수 있더라도 결국 다시 빅테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 버블의 막바지 국면, 마지막 파동에서 보통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일단 월봉상 현재 주가가 좀 눌릴 수 있더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고 있고, 그래서 9월을 약세 장이라기보다는 좋은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AI 관련 주요 코멘트를 보면 지금 AI 시장이 한창 진행 중인, 특히 캐펙스 투자가 굉장히 나쁘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발전의 한 가운데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메타, 향후 새로운 수익 기회를 열어 확실한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캐펙스는 올해 대비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유료 서비스 모델 사용 고객 수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요 고객 사용량도 증가 중에 있다. 클라우드 및 AI 수요는 커패시티를 상회한다. 투자는 매분기 증가할 것. 25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죠. 회계연도 기준 캐펙스는 전년보다 늘어날 것이다. 커패시티 부족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반기에는 투자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면서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지금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마존, 강한 AI 수요로 하반기 캐펙스는 상반기보다 증가할 것이다. 현재 상당 규모의 AI 및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커패시티가 필요한다. 즉 지금도 수요가 상당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거대한 사업 영역이 될 것이다. 버블 꼭지가 아니라 진행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AI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크다. 굉장히 큰 의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빅테크들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투자가 적었을 때 모든 사업 영역이
경쟁에서 나고 도태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과잉 투자를 해서 이 과잉 투자 설비가 돌아가지 않는 그 리스크가 더 낫다. 적게 투자해서 아예 도태되는 리스크보다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놀리는 리스크가 훨씬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이 발언 하나가 지금 현재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탑7 투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증가 중입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작년보다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내년에도 높아지지만 물론 이 상승폭은 줄어요. 하지만 여전히 투자는 지속된다. 특히 캐펙스 컨센서스 이 정도 투자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이 컨센이 계속 상향된다. 올해 초 대비 계속 상향되고 있다. 그만큼 AI 빅테크들의 투자 규모와 투자에 대한 열이 AI라는 이 모멘텀, 거대 트렌드 시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예전에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도태된 기업들, 특히 일본 기업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명확히 시장이 과점으로 고정이 되어버렸고 이 시장 추이를 바꾸기가 힘들어졌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쟁 우위에 대한 가닥이 잡혀버리게 되면은 이거를 바꿔버리기 쉽지 않다. 지금 생성형 AI 같은 경우도 거의 챗 GPT만 쓰죠. 그만큼 산업 초기에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 1등 기업, 1등 제품, 1등 서비스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소 투자 위험이 과잉 투자 위험보다 크다. 이런 과정에서는 AI 모멘텀은 꺾이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이러한 미 대선의 주가 경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조정이 나오는 것은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그 다음 흐름은 상승으로 잡혔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약간 다를 것으로 보여지는 게 9월달이다. 물론 9월달에 조금 눌렸다 가더라도 이 조정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증시 폭락으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 대한 내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시장에 나타나는 소음이나 공포, 대중의 심리보다 내 기준을 우선으로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상승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